올해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부터 문제가 심각해진 공급망 이슈와 금리의 단계적 인상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미친 듯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죠. 긴박하게 바뀌는 외부 변수에 따라 기업의 목표 주가도 빠르게 바뀌니까요. 애널리스트들의 루틴이기도 합니다만 이들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오늘은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애널리스트가 올해 목표 주가를 올린 그룹, 내린 그룹, 그리고 의견이 갈리는 그룹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판을 살펴볼게요. 이 세 개의 그룹은 JP 모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빅펌과 여러 중형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상향 그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속한 기업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수익성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이 되었죠.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애플과 테슬라라는 훌륭한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탁월한 가격 전가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로 원가 부담이 커지더라도 이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 대규모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부품 조달에 있어서도 경쟁자보다 더 높은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은 혼란한 시장 속에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알파벳의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의 AWS는 3대 클라우드로 불립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이미 강력한 오프라인 진입 장벽을 세우고 있죠. 물론 이들의 다른 사업 역시 독점 지위를 누리며 위기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B2B 소프트웨어, 알파벳의 검색 서비스, 아마존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이에 해당하죠. 퀄컴의 경우는 매력적인 시장 환경 덕분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퀄컴은 이미 스마트폰 모뎀뿐 아니라 5G 이동통신 시대에 필요한 RF 프론트엔드 솔루션, 자동차, 사물인터넷, 확장현실, 개인 컴퓨터, 고정 와이어리스 등 다양한 부문으로 반도체 사업을 다각화했죠. 팬데믹 이후 기업들이 회사 네트워크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퀄컴에게는 장기적인 호재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에어비앤비 주식은 2020년 12월 상장했는데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위드 코로나가 많은 국가에서 받아들여지며 그 성장성이 다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거죠. 온라인 여행 예매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시장의 대장격인 에어비앤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 하향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와 넷플릭스, 인텔 등은 2021년 이익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치열한 경쟁 때문에 그 성장성이 꺾였습니다. 메타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새로운 유저의 유입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요. 여전히 페이스북은 SNS의 최강자이지만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메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는 거죠.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이 성공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몇 년 뒤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일단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의 성장성은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이 공격적으로 이 시장에 치고 들어오면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메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바로 게임이죠. 그러나 이 게임 플랫폼의 성공 여부도 판단하기는 아직 일러 보입니다. 인텔은 엔비디아와 AMD라는 강력한 경쟁자에게 특정 분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또 애플과 아마존, 구글 등이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인텔과 기존 핵심 고객과의 유대도 약해졌죠. 인텔은 반도체 미세 공정 개발과 파운드리 사업 진출과 같은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냅과 도어대시, 우버는 각각 쇼폼과 음식 배달, 모빌리티 영역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나름 차근차근 사업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대체로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요. 바로 손실 때문입니다. 이 세 기업은 분기별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2021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시장 내 지위가 탁월해도 매출이 성장해도 손실 구간에 머무는 테크 기업에 대해 보수적인 미국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금리 인상 때문인데요.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돈을 쓰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이는 손실로 인한 타격이 이전보다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는 이익을 내지 못해도 성장만 한다면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이젠 성장성과 수익성 둘 모두에서 점수를 따야만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 마지막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재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는 엔비디아와 AMD가 속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기업입니다. 엔비디아는 GPU에서, AMD는 CPU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며
최근 몇 년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목표 주가는 모두 크게 뛰었는데요.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는 최근 5년간 각각 950%와 750% 상승했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모습이 동시에 포착된 것은 그간 상승폭에 대한 피로도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두 회사의 EV 세일즈 멀티플은 약 25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가치가 매출의 25배라는 뜻으로 상당히 높은 멀티플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이 두 기업 더 갈 수 있다와 조금은 과평가되었다로 갈리고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12개월을 내다보고 목표 주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업이 어느 그룹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제 앞선 내용을 종합해볼까요? 미국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가격 전가력이 좋은 기업, 즉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기업과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선점한 기업, 그리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기업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잠재력이 크긴 하나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 압도적인 시장주의를 누리지만 성장성이 누그러진 기업에 대한 점수는 지난해보다 박합니다. 저희 머니네버슬립팀은 이 뉴욕 아파트 채널에서 앞서 다룬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팔로우해 나갈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